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수건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개월이 됐는데요. 다음 달 전북특별자치도법 또한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을 살펴보면 고도의 자치권 보장,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 설치 등 강원특별법과 판박인데요. 지역 간 안배와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특례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더 큰 문제는 경기도와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별자치도가 정치 논리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일인데요. 안시라도 빨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를 구체화해서 우리만의 특별함을 제시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 마련했는데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역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입니다. 교수계의 하나,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의 풍운하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됐다, 우려된다, 이런 뉴스 한 번쯤은 도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강원교육은 12년 만에 학력 신장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보수 성향의 교육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또 고3 학생들의 수능 성적과 진학 결과를 취합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진단평가, 수능 성적 취합, 당신의 선택은 이란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두 분은 자제분들이 한창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컸나요? 어떠세요, 교수님? 글쎄,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 컸겠죠. 아니, 근데 네. 그 둘째 아이는 아직도 대학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계시고. 네, 네. 아유, 큰일 황 전 났어요. 의원님은 네. 우리 아이도 벌써 대학 졸업하고요. 교육과정 마치셨군요. 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분이시죠? 네네. 네,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 아유,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저도 아들만 둘인데 면면을 뵀을 때는 자제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자제분들 어떤 교육 철학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셨어요? 글쎄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 자식 문제, 교육 문제는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제 큰아이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예. 미국 시민권이 있고 예.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귀국을 했으니까 영어를 좀 했겠죠. 또 제가 연구년일 때 중고등학교 때 일본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일본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본어도 좀 하겠죠. 예. 그리고서 뭐 거기 남아서 공부시켜라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제가 이제 거부하고 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공계 대학을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교수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남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갖추는데 굉장히 유리했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이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아. 외국 아이들 가서 뻘쭘하게 앉아있고 이런 거에 너무 힘들었다. 예. 일본에서는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예. 하더군요. 취업할 때 제가 스펙이 좋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 취직해라. 예. 결국은 안 갔고요. 예. 그 아이의 어릴 때 부터의 꿈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게임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으로 얼마나 속을 새겼겠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고요. 예. 본인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 둘째 아이한테는 제가 절대 그런 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학 경험을 통해서 어학 능력을 갖춰서 취직을 잘했다는, 공부를 잘했다는 아니요. 아들 자랑을 해주셨는데. 그 회사는 어학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황 전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교육 철학이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는 교수님 아이하고는 반대로 예. 제가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대부분의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좀 대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홍천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존심이랄까 자긍심 어쩌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이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같이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보다는 아이가 교육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자긍심을 주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부를 잘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아주 잘생긴 걸 제가 그전에 아드님 확인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제일 공약입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도교육청차원에서 치러지는 도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번 처음인데 희망하는 학교에서 지난주에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진단평가 치렀고 이번 주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진단평가 치릅니다. 기초학력 보장책이냐, 이게 일제고사 부활이냐 논란은 있는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우리 강원 교육의 지금 학력을 현실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전국에서 최저, 뭐 꼴찌, 뭐 이런 단어들이 수식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거로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잘 길러야 어쨌든 지역의 미래 인재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력 신장은 우리 지역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최우선의 방안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난 12년간 진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해왔던 학력 향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이를 위한 좀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지선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뭐 일단은 그 유권자에 의해서 선택된 교육감께서 이제 자기의 공약을 신청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 되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60% 정도의 학교가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논리는 뭐냐 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을 많이 가려면 좋은 교육을 해야 되고 좋은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시험을 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필고사 같은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진다면 저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과연 학력이 낮은 원인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좀 깊은 어떤 성찰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예컨대 성적이 전국에서 꼴찌다라는 말은 많이 있었지만 과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전국에서 몇인지 말이죠. 그것도 만약에 진짜로 강원도가 낮다면 사실 굉장히 낮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낮다면 아이들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시험을 봄으로써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겠다. 그 방향성이라든가 뭐 효과가 난다면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야 진짜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방향도 없지 않죠.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와 별개로 해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에서 따로 또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황 전 의원님,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서열화, 줄 세우기, 사교육비 증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학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다 보면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지난 12년간 아이들의 뭐 행복한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미명하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학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줄 세우기 뭐 이런 학교 간의 서열, 지역별 서열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굉장히 좀 나쁜 것이다. 그거는 예. 이런 쪽에 프레임이 좀 씌워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좋은 교육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미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성적순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예.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과연 강한 교육의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냉정한 진단을 하고, 그러면 냉정한 진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학력 수준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다, 최저 수준이다 이랬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 뭐 했느냐라는 그런 질타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 신경우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희망하에 당선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의 시도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뭐 벌써 11월 달에 이제 2차례 이런 고사가 실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실시하는 것이 당장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만들기 위한 좋은 데이터 정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안을 가지고 그 후속책이 무엇이 나올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고사 실시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수단일 뿐이다. 이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학력 향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강원도청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강원도형 학업 성취도 평가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왔단 말이죠.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전국 최하위 수준의 기초학력 결과는 정확한 진단, 또 처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교수님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뭐 그런 측면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을 정확히 알고 학력 수준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교재도 만들고 그다음에 교수법도 만들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취지, 그것에 대해서 그 논리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그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다, 낮다,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낮다. 다른 데 비해서. 이제 지금 다른 데 비교해서 지금 전국 최하위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잖아요. 나는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거부감 같은 게 있는데, 과연 그렇게 전국 예컨대 강원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 여건이라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만약에 그렇게 전국적인 수준에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이 얼만큼 효율적일 수 있는지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한 진단이 너무 과거적이고 너무 표면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이제 실행이 되고 보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강해서 이번에도 이제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이거를 좀 잘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굉장히 잘 만든다. 말하면 좋은 성과로 이어낸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이제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논란 살펴보죠. 강원도교육청이 앞으로 강원 학생들의 입시 지도를 위해서 고3 학생들의 수능 성적 그리고 대학별 진학 결과를 취합을 해서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학교 서열화가 우려되는 거 아니냐 염려도 있고요. 민감한 정보를 너무 의무적으로 취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황전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성적을 가지고 어느 학교가 1위, 2위 뭐 이런 식의 서열을 매기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마치 이 성적 내용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가 1등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12년 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강원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이 지역의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수능과 관련된 성적을 각 학교별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만 가지고 있었던 수능 성적이 결국은 도내 교육 현장에서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안 됐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를 뭔가 데이터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통계들을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책 방향들을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교육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유효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려한 바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을 걱정하고 그렇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예.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개탄스러운 네.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교수님 어떤 의견 개진하시겠습니까? 참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들은 그래요. 사실은 예. 사실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교육 현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이런 데이터 나오면요, 그거 다 관심 다 갖고요, 다 파악하고요. 예. 그것에 따라서 학부모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컨대 말이죠.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학교의 학업 성취도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사실 학부모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좋은 취지고 좋은 뜻으로 하는 거라고 믿지만은 예.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잘못 관리됐을 때는 정말로 예. 그런 경쟁의 문제, 예전에 입시 교육의 문제 이런 형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예. 네네네. 사실 방법적인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신장한다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없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네. 이 현상에 대해 이 정책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예, 저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가 근데 교사와 학생은 낮습니다. 지지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학부모들의 우려를 모르는 거 아니고 똑같은 부모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하여간 좀 더 숙려가 필요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민감한 사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앞날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텐데 결국은 어쨌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강원 교육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자,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적 변화를 사실은 먼저 선반영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들은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옛날하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 맨날 느끼는 데다가 예. 제가 요즘에 초중고등학생 사실은 저희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저희하고 가까워요. 예. 그래서 자꾸만 부모님들의 입장에 맞춘 정책을 하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아이들이고요. 정말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만든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눈높이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원님. 네. 아이들에게 맞춤형 정책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강원 교육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하고 뭔가 좀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 강원도에서 잘 길러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좀 우리 도민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런 고시가. 그리고 뭐라도 좀 해내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교육 정책이 어렵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강원 교육 현실에 맞는 그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좀 교육 현장 또 교원분들 또 학부모분들 예. 학생들이 다 함께 정말 분발하는 그런 좀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진단평가, 수능 성적 취합, 당신의 선택은 이란 주제로 탈탈 털어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선정 시간인데요. 먼저 교수님 어떤 이슈워드 선정하셨습니까? 네, 뭐 한자 성어를 가져왔습니다. 예.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라. 예. 호지자는 불효 락지자라. 이렇게 하는데요. 어려운데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사실 내용은 쉬운 거예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따라갈 수 없어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육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높이 교육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해주셨고 황 전 의원님은 어떤 이슈워드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꼴찌들의 반란을 꿈꾸자. 꼴찌들의 반란을 꿈꾸자. 물론 이제 이 꼴찌란 표현이 굉장히 속상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요. 강원 교육이 어쨌든 전국 수준에 비춰봤을 때 최저 수준이고 꼴찌 수준이란 말, 이 말을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위한 노력을 우리 강원도 교육 수장인 우리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슈워드의 그 성격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죠. 그렇군요. 설명은 좀 그런데 저희 안 그래도 한자를 좀 쓰지 말자 그랬었는데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약간의 위반 반칙을 쓰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내 아이의 시험, 성적 이런 거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언제쯤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까요? 지금은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거를 좀 걸림돌이 아니라 자양분 삼아서 강원교육이 보다 현명한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많이 추웠는데요. 한반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고요. 영동 지역 중심으로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뜻하게 외투도 챙기시고 건강관리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